프랑스의 베테랑 기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행 중 갑작스런 부기장의 보고에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긴급 비상 상황에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 르블랑입니다. 에어프랑스 소속 베테랑 기장이죠.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파리 출신 파일럿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기장님, 이번 엔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됩니다. 부기장 폴 앙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밝고 쾌활한 폴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계기판을 확인해보니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이 필요할 것 같군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을 확인했죠.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시아 공항, 특히 한국이라니. 저는 한 번도 인천공항에 착륙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거의 맞지 않았거든요. 유럽과 미주 노선만 전담해 왔죠. 기장님, 인천공항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었다면 망설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천이라니. 폴, 당신 인천공항에 가본 적 있나? 네, 기장님. 휴가로 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에요. 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20년 경력의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웠죠. 유럽의 공항들처럼 체계적일까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 공항들은 유럽만큼 체계적이지 않아. 도쿄까지 가는 건 어떨까? 제 말에 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기장님, 연료가 부족합니다. 도쿄까지는 무리예요. 게다가 인천공항은 정말 믿을 만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거든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 여기는 에어프랑스 407편입니다.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제 음성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파일럿이라 자부하는 제가 아시아의 낯선 공항에 의지해야 한다니요. 객실에서는 승객들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이 프랑스인들이었죠.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기장님,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송을 해야 했죠.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말로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는 기장입니다. 현재 엔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황은 통제 하에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경력에 흠집이 나는 건 아닐까? 더 좋은 선택지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태평양의 푸른 하늘 아래 저희 비행기는 서서히 인천공항을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조종관을 굳게 움켜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비상 상황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불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객실 승무원에게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승객들의 동요가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였죠. 대부분의 승객들이 인천공항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순간 객실에서 언쟁이 들려왔습니다. 승무원장의 보고로는 한국인 승객과 프랑스인 승객들 사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니까요. 한국인 사업가 이승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공항이잖아요. 차라리 일본 공항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프랑스인 승객의 불안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프랑스인 승객들도 동조하는 듯 했죠. 20년 넘게 인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비상상황 대처 능력은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 뛰어나요. 이승훈의 말에도 프랑스인 승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는 듯 했죠. 기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기장 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고 직원들의 대응도 신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유럽처럼 체계적일까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폴, 당신은 관광객으로 갔었잖아. 비상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야. 제 말에 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장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연히 비상 착륙 상황을 목격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말하고 있었죠. 유럽의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다고. 객실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승객들의 작은 소리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죠. 아시아 공항이라니 정말 괜찮을까?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 의사소통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들이 객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의 말에 라디오에 집중했습니다. 에어프랑스 407편 관제탑입니다. 현재 비상 착륙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제 대응 능력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엔진의 이상 징후는 계속되고 있었고 연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슬슬 착륙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제는 인천공항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파일럿이라 자부하는 제가 낯선 아시아 공항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고 이제 곧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서는 유럽식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아시아 공항에 대한 불신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의 첫 교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어프랑스 407편 현재 고도 32,000피트, 방향 248도로 접근 중. 북서풍 12노트, 활주로 15알로 착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입니다. 시정 거리 10km, 구름 고도 5,000피트, 기온 18도, 이슬점 12도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되었죠. 현재 비상 착륙을 위한 모든 지상 인력이 대기 중입니다. 이건 파리 샤를 드골 공항보다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죠. 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기장님. 인천공항은 다릅니다. 폴의 말에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관제탑과의 소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에어프랑스 407편 고도 15,000피트에서 선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상 착륙 경로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풍향, 풍속, 기압, 온도, 습도까지. 심지어 난기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파리에서도 못 받아본 수준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게 다 뭐지? 활주로 주변에 수십 대의 차량이 완벽한 대형으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죠. 소방차, 구급차, 견인차. 모두 비상 착륙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놀람이 묻어 있었죠.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제 말에 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니까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활주로 양쪽으로 비상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죠. 모든 지상시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관제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착륙을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비상 착륙 훈련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어떤 공항보다도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보였죠. 드디어 착륙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죠.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구조 차량이 비행기와 완벽한 동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말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구조 차량들의 움직임은 마치 군사작전 같은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에어 프랑스 407편 착륙 완료 확인했습니다. 현재 구조팀이 접근 중입니다. 승객 대피는 3번 출구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제사 김연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명확했죠. 순식간에 소방차들이 비행기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죠. 기장님, 저기 보세요. 폴이 가리킨 곳을 보니 구급차들이 이미 정해진 위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대기하고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파리에서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폴, LA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네, 기장님. 여기가 더 빠르네요. 심지어 더 체계적이고요. 그때 객실 승무원장이 조종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장님, 승객 대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벌써 각 승객별 대피 경로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승객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대피 계획이라니. 이승훈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기장님, 이제 인천공항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유럽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매달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죠. 이승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관제사 김연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에어 프랑스 407편 현재 모든 승객의 건강 상태를 체크 중입니다. 특별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세심한 케어는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장님, 이제 인정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아직은. 이후 대응을 더 지켜봐야겠어. 제 말에 폴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기장님은 정말 완벽주의자시네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비팀들이 체계적으로 비행기 주변을 검사하기 시작했죠. 이런 신속한 정비 점검도 처음이네요. 제 말에 이승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정비팀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쉽게 무너질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대응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기장님, 이쪽입니다. 공항 직원이 저와 승무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승무원 전용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승무원 전용 휴게실입니다. 안마의자와 샤워 시설, 수면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휴게실 안에는 최신식 안마의자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깔끔한 샤워 시설과 아늑한 수면실까지 있었죠. 파리에도 이런 시설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이승훈이 말을 걸었죠. 어떠세요? 이게 바로 한국식 서비스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승무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편안해 보였죠. 기장님, 이 안마의자 정말 최고예요. 부기장 폴이 안마의자에 앉아서 외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해 보였죠. 저는 조용히 휴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각 승무원의 이름이 적힌 개인 사물함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이네요. 제 말에 공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모든 항공사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비상 상황을 겪은 승무원들의 피로를 풀어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 착륙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니. 승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전용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고 이코노미석 승객들도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모든 승객에게 식사와 음료가 제공되고 있죠. 이건 마치 고급 호텔 서비스 같았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심지어 각 승객의 특별 식단까지 고려해서 준비했다고 하네요. 폴이 전해주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나온 승무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피로가 말끔히 풀린 듯 했죠. 기장님, 샤워 시설도 완벽해요. 심지어 면도기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린 것 없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아시아 공항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기장님, 이제 좀 편해지셨나요? 이승훈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서비스는 처음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앞으로가 더 놀라우실 거예요. 그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렇게 완벽한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마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과연 이 완벽한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을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정비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장님, 엔진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비팀장의 설명은 굉장히 전문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건 AI 기반 정비 시스템입니다. 보잉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죠. 화면을 보니 엔진의 모든 부분이 3D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으로 엔진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번 엔진의 문제는 정비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웠던 건 문제의 원인을 이미 파악했다는 거죠. 파리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는데 제 말에 정비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옆에서 듣고 있던 폴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최첨단이네요. LA에서도 못 본 수준입니다. 정비팀장은 계속해서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든 데이터는 보잉 본사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엔지니어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네, 인천공항은 보잉, 에어버스와 직접적인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본사의 전문가들과 협력이 가능하죠.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수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부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시간 내로 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파리였다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테니까요. 그렇게 빨리요? 부품은 어떻게? 인천공항은 모든 주요 항공기 부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보잉 747부터 에어버스 A380까지 어떤 항공기라도 즉시 수리가 가능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정비 시스템을 갖춘 공항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비팀장은 계속해서 작업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비사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정확했죠. 모든 정비사들이 보잉, 에어버스 본사의 정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죠. 이제야 폴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장님, 이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정비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제 말에 정비팀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투자도 아끼지 않죠.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가치인 것 같았죠. 정비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신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유럽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2시간이 지나고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예상 시간대로였죠. 출발 준비를 위해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뭐지? 제가 의아해하는 사이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정성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배웅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승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승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메르시. 한 프랑스 승객이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메르시, 메르시. 프랑스어로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승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때 공항 관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에어프랑스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이 공식적으로 에어프랑스의 아시아 비상 착륙 전담 공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전담 공항이라고요? 네, 에어프랑스 측에서 오늘의 대응을 보고 직접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폴이 기뻐했습니다. 기장님, 이제 완전히 인정하시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으니까요. 객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여러분, 여기는 기장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방금 전 에어프랑스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이 저희 항공사의 아시아 비상 착륙 전담 공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객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의 완벽한 시스템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인천공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프랑스 승객들도 다른 국적의 승객들도 모두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이승훈이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이제 인천공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완전히 틀렸어요. 유럽의 자존심이 상하시진 않나요? 그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인천공항은 제가 알던 모든 공항의 수준을 뛰어넘었으니까요. 이륙을 준비하면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공항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배웅하고 있었죠. 폴, 이제 알겠어? 네, 기장님. 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인지.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으니까요.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비행 인생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기장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세요? 폴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시아 노선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야. 네. 정말인가요? 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제가 얼마나 유럽 노선에 집착했는지 폴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인천공항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으니까요. 객실에서는 여전히 승객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 인천공항 얘기였죠. 프랑스에도 저런 공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서비스가 정말 완벽했어. 다음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싶어. 승객들의 말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폴이 물었습니다. 기장님, 파리에도 인천공항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었죠. 인천공항 직원들의 그 헌신적인 마음가짐.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눈빛에서 그게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파리 상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인천에 남아 있었죠. 내가 인사과에 아시아 노선 신청서를 제출하면 놀랄까? 아니요, 기장님. 이제는 전혀 안 놀랄 것 같아요.
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해야 할 때였죠. 여러분, 여기는 기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놀라운 곳에서 진정한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객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시아 노선을 맡게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인천공항 덕분일 것입니다. 오늘의 경험은 제 비행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파리에 착륙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찾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닌 정기 노선으로 말이죠. 20년 동안의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죠. 인천공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준 거죠. 이제 저는 자부심 강한 유럽의 파일럿이 아닙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움을 얻은 더 넓은 시각을 가진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채널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